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7월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의 3국 정상들은 3국 동맹인 오커스 정상회담을 열고 오커스 차원에서 호주에 미국의 핵 추진 공격용 잠수함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의 핵 잠수함 제공은 미국의 국방 정책에서 이례적인 일이었고 호주에 대한 미국의 핵 잠수함 제공은 중국의 큰 반발도 불렀습니다. 호주는 이렇게 미국으로부터 핵잠수함 건조를 허락받는가 하면 얼마 전 한화의 도움으로 호주 진롱에 자주포와 장갑차를 생산할 공장을 완공하는 등 한국과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호주는 한국과도 K9, 레드백 장갑차 등 여러 방산 협력을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 밀착하던 호주에서 갑자기 한국의 뒤통수를 치는 먹튀 사건이 여러 건 발생해 황당함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앞서 한국으로부터 레드백과 K9 자주포 등을 도입하기로 했던 호주가 도입 수량을 대폭 줄이는 등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이번에는 더 큰 일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호주는 이 결정을 크게 후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 4월 하나오션이 호주의 오스탈 조선소를 인수하려 한다는 기사가 세계 조선업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하나오션이 오스탈을 인수할 경우 국내 최초 에너지 조선 해운산업 전반을 모두 영위하는 조선 해양 융복합 선사가 되고 또한 이를 통해 미국, 영국, 호주 3각 안보동맹인 오커스와의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도 힘이 실리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오션이 오스탈을 인수하려 했던 이유는 이 조선소 자체가 매력적인 매물이라기보다는 미 해군 군함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오스탈의 인수가 필수였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에서 상업운항 선박은 연안이건 내륙이건 간에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하고 미국인에 의해 운항되어야 한다는 존수법에 따라 하나오션은 오스탈 주가의 약 30%의 프리미엄이 붙은 금액인 약 9천억 원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한화의 오스탈 인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대 의견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하나오션은 호주 조선 방산업체 오스탈의 인수와 관련해 오스탈 경영진 이사회와 관련된 협의를 이날을 기점으로 중단하기로 하고 상대에 통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하나그룹이 돌연 호주 조선 방산업체 오스탈 인수 작업에서 손을 뗀 직접적인 원인은 수수료 이견이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인수 완료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지만 오스탈 측에 있던 비협조에 사실상 딜 클로징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여간 이어져온 인수 논의가 빈손으로 일단락된 것인데요. 다만 하나가 호주를 포함한 국내외에서 사업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인 만큼 추후 재논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특히 이번에 하나가 손을 뗀 이유는 오스탈의 경영진 이사회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나오션은 오스탈의 주가의 약 30%의 프리미엄을 얹은 매력적인 금액을 제시할 정도로 인수 의지가 강했지만 오스탈 측은 실사 이전에 500만 달러 약 67억 원을 수수료로 선납해야 하고 미국 또는 호주의 승인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그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폈습니다. 하나는 호주 정부 및 국방 고위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오스탈 인수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극히 낮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오스탈 측에 전달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호주 국방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이런 설명을 했는데도 오스탈의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는 오스탈 이사회가 결정을 내릴 의사가 없다고 보고 협상 중단을 통지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도저히 오스탈 측이 고집하는 수수료 반환 불가라는 비합리적인 조건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호주의 배신 행각은 몇 달 전부터 시작되어 왔습니다. 신뢰를 저버리는 호주의 행동은 더 있었는데요. 앞서 한국 정부의 공급망 위기 극복을 위한 방침에 맞춰 국내 업체들은 2년 전부터 수천만 달러를 투자하며 호주의 대형 히토류 광산 개발 프로젝트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호주가 이 프로젝트에서 한국을 배제시키려 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업 발주처이자 광산 소유주인 호주 광산 대기업 ASM이 한국 대신 미국과 손잡기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입니다. 네오디뮴, 지르코늄, 하프늄 등 히토류와 희귀금속이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어 개발이 진행 중인 호주 ASM의 더보 광산 프로젝트에서 한국 업체들이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만약 이를 따내지 못하면 국내 컨소시엄은 지금까지 1,500만 달러를 투자하며 광산 개발 시공권과 히토류, 희귀금속 확보에 나섰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상황입니다.
심지어 1차 기본 설계에 참여했던 건설사도 상세 설계와 시공권을 최근 잃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내 컨소시엄은 더보 프로젝트 초기에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며 사업 주도권을 가져왔습니다.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히토류 공급망을 호주로 넓히기 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은 ASM이 충북 오창에 세운 100% 자회사인 KSM에 220억 원 저리융자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호주 ASM은 최근 공시를 통해 한국을 배제한다고 밝히며 사업을 뒤엎은 것입니다. 또한 앞서 호주 국방부는 하나로부터 레드백 450대를 구입하려는 행보를 보이다가 129대로 감축하며 한국에 실망을 주었었는데요. 호주 국방부의 육군보병 장갑차 교체 사업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과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가 최종 경합을 했지만 승자는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호주 밀리터리 전문지 및 현지 언론에 의하면 당초 장갑차 선정에는 400대라는 수량 목표까지 제시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129대로 주문 수량이 크게 줄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레드백뿐 아니라 호주는 자주포 사업에서 K9 자주포를 원래 알려진 것보다 적은 수량인 30문 가량만 도입하는 것으로 사업을 대폭 축소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화가 호주 질롱시의 방산 생산기지를 완공하긴 했지만 현재 남은 사업이 2028년까지로 공장만 지어주고 도입 추가 물량은 적어 사실상 사업의 의미가 크게 약화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껏 부풀려 놓고 질롱시에 공장 지을 때도 도움을 그렇게 받더니 이제 와서 실제 도입 대수를 싹둑 잘라버리다니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호주도 인도네시아와 비슷하다며 호주 방산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향후 10년간 약 10조 원을 투입해 신형 호위함 11척 등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이르면 연내 2개국으로 좁힌 뒤 향후 최종 후보 1개국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호주는 한국과 일본, 스페인, 독일 등 4개국 함정을 관심 기종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서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한국과 일본입니다. 한국은 대구급과 충남급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반면 일본은 미쓰비시가 건조한 모가미급 호위함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결국 한국이 사업을 따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충격적인 소식이 등장했습니다. 호주 정부가 도입을 계획 중인 신형 함정 후보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일본과 독일로 압축했다고 현지 공영 ABC 방송이 11월 8일 보도한 것입니다. 호주 정부 고위 소식통은 독일과 일본의 설계가 몇 주 내 공개적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력 후보라고 평가받던 한국이 배제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최근 미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도 당선되자마자 한국의 조선업의 도움을 받아 미국의 군함을 건조해야 한다며 요청하는 상황인데요. 호주는 큰 실수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결국엔 호주는 한국을 놓친 것을 후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군함 건조 능력에 있어서 한국이 일본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국주의를 내세우던 1940년대 일본은 세계 해군 역사에 남을 조롱거리 모가미급 순양함을 건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영국 해군은 일본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골판지로 전투함을 만들었다며 조롱했고 실제로 모가미급은 화려한 스펙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투에서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결국 전쟁 말기에 일본은 모가미급을 항공 순양함을 개조해 운행하는 등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고야 말았고 모가미급 순양함은 숱한 조롱만 받은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일본은 당시의 실패가 뼈에 사무쳤던 것인지 같은 이름의 전투함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요. 개발 당시부터 대한민국의 FFX 사업과의 유사성과 전략적 방향성 때문에 외신으로부터 일본과 한국은 계속 비교되곤 했습니다. 더구나 일본의 모가미급과 한국의 최신형 호위함은 스텔스 성능을 중시한 설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공통점을 갖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일본 모가미급은 스텔스 성능에서 약간의 우위에 있을 뿐 전투 시스템과 대잠전 능력에서 한국의 최신 호위함에 뒤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의 호위함이 여러 면에서 더 우수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먼저 대공전력의 차별화를 들 수 있습니다. 모가미급 호위함은 10km 사거리에 램 근접 방어 체계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현대 초고속 미사일을 방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반면 한국의 충남급 호위함은 국산 해군 미사일을 통해 20km 이상의 사거리에서 다가오는 위협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해공은 그 자체로 한국 방산 기술의 상징이자 자부심이며 세계 어디에서도 이만한 성능을 자랑하는 대공 미사일을 찾기 힘듭니다. 때문에 한국의 호위함이 제공하는 이 중장거리 방공 체계는 일본의 모가미급이 추구하는 근거리 방어보다 훨씬 더 우수하며 실전에서 한국의 호위함이 적 항공기와 미사일을 더 효과적으로 요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산 호위함은 잠수함 대응 능력에서도 우위를 보입니다. 일본은 모가미급의 자신들만의 소나 시스템을 장착했다면서 대잠 능력을 강조했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한국 해군의 대잠 능력을 따라잡기 어려웠습니다. 우리 해군은 오랜 시간 실전에 가까운 대잠전을 연구해 왔으며 최신 충남급 호위함에 탁월한 대잠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홍상어 경어뢰와 같은 국산 대잠 무기는 그 정확도와 타격력이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반면 모가미급의 경우 대잠 작전 중 고속기동 시 예인 소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손상될 위험이 큽니다. 또한 한국 해군은 최신 전투 관리 시스템인 네이벌 쉴드 3.0을 통해 함선 내 모든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의 모가미급은 360도 파노라마 화면을 자랑하지만 이는 외향적인 비주얼만 화려할 뿐 전반적인 시스템의 직관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는 한국의 전투체계에 비해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해군은 FFX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는 FFX 배치 2의 전력화가 완료된다면 대한민국의 연안 방어 능력이 한두 단계 더 진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규모 면에서는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과 비슷한데요. 그만큼 다양한 장비가 탑재되었다는 뜻이고 이는 곧 전방위적인 성능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무장면에서는 국산 내함 유도탄 방어 유도무기인 해공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KVLS를 탑재하면서 전방위 위협에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술 함대지 유도탄 해룡까지 탑재될 예정인데요. 함대함 미사일을 기반으로 만든 해룡은 마하 0.95 이상의 속도에 사거리는 최대 250km 달할 예정입니다. 모탄 하나에 다량의 자탄을 탑재한 집속탄의 일종인 해룡은 낙하 도중 이를 사방으로 흩뿌리기 때문에 대단히 광범위한 폭발을 일으키는데요. 이 덕에 해룡은 적의 지휘시설, 레이더 기지, 유도탄 기지 등은 물론 특히 적의 항구를 완전히 공격하기에 용이합니다. 따라서 중국이나 일본이 도발한다 해도 대한민국은 아예 적의 원점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자랑하던 것과는 달리 모가미급 호위함에 탑재된 무장 수준과 전자전 장비 시스템, 항속거리 등이 실제로는 상당 부분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격 경쟁력까지 한국과 비교해서 모가미급이 더 낫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미국에서도 주목하며 집중 보도될 정도로 훌륭한 정조대왕함을 건조한 나라입니다. 이런 군함 건조 능력과 최근 글로벌 방산 시장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에게 계속해서 배신 행각을 하며 뒤통수를 친다면 결국 모든 것이 호주의 손해로 돌아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